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 MBC는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제주 주요 현안에 대한 각 후보별 공약을 세 차례로 나눠 비교 분석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봅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돌입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찬성과 반대를 놓고 도민사회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찬반 어느 쪽도 밝히지 않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찬성,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찬성 또는 반대 입장 없이 과학적인 환경영향평가와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고, 김문수 후보는 침체되는 제주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제2공항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국가가 약속한 사업으로 조속한 추진을, 권영국 후보는 도민 반대가 우세한 명분 없는 사업이라며 백지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찬반을 둘러싸고 깊어지는 주민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후보마다 제시한 해법은 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민주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고, 김문수 후보는 국토교통부 장관 직속으로 가칭 제2공항 갈등관리협의체를 설치해 건설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지역사회와 전문 그룹이 참여하는 검증 구조를 만들어 모두가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겠다. 권영국 후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해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0만 제곱미터에 5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제주 제2공항 사업. 후보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도민 유권자의 표심은 어느 후보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검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142개 투표소에 배부되는 투표용지 28만 8,100매에 일련 번호와 매수 등을 직접 확인했으며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에는 읍면동에서 위촉한 투표관리관이 2차 투표용지 검수 작업을 진행합니다. 한편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최근 투표용지 검수 작업을 마쳤으며 제주 지역 전체 선거인은 56만 3천여 명으로 본투표는 다음 달 3일, 사전투표는 모레부터 이틀 동안 치러집니다. 내일 제주를 방문하기로 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일정을 바꿔 선거일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 제주를 찾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다음 달 2일 아침 일찍 제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한 뒤 서울로 가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하고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일 하루 전 일정을 제주에서 시작해 서울에서 유세를 마무리한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제주 방문 일정 변경과 내란 사태 책임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 선거대책위원회는 김문수 후보가 4.3 평화공원 참배와 동문호터리 유세 계획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하고 과거에도 4.3을 폭동으로 폄훼하는 등 제주도민을 지속적으로 무시했다며 진심 있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소나무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고 제주 4.3 희생자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주고 윤석열 내란 사태의 공범인 김문수는 국민의힘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숨진 교사 사건에 보다 강력한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사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이 곧 시행되지만 또다시 비극이 반복되면서 하루빨리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우리 기자입니다.
하얀 국화로 가득 찬 분향소. 숨진 교사를 기억하는 제자와 동료들이 쪽지에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의원도 직접 제주를 찾아 분향을 하고 애도의 메시지를 썼습니다. 2023년 서희초 사건 이후 교사를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해온 백 의원은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학교 민원 처리 지원법이 시행되기 직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된 데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분리를 시켜줘야 되고요. 혼자 감당하면 안 된다.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이 딱 발동이 되어서 가동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개인에게 맡겨두면 안 된다. 백 의원은 김광수 교육감을 만나서도 교육청의 민원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 물었고 김 교육감은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교권보호 대책에 교육단체들은 진상규명과 함께 보다 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민원 대응 절차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선생님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생님도 사람입니다. 한편 전담팀을 꾸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숨진 교사가 받은 항의 전화에 협박죄나 스토킹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 가족에 대해 협박 혐의로 입건전 수사 착수하여 철저히 수사 중이며 휴대폰도 제출받아 포렌식 분석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2차 가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우리입니다. 제주도 내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 교육청도 사건을 인지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62차례 열렸고 이 가운데 7건은 상해 폭행이었습니다. 제주 곳곳에 분포한 오름은 생태학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아 제주도 조례를 통해 훼손을 막고 있는데요. 산책로를 만든다며 축구장 면적의 절반이 넘는 오름을 무단으로 훼손한 토지주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소가 넋을 놓고 드러누운 모양을 닮았다는 뜻을 가진 넋이오름입니다. 푸른 나무들로 가득했던 오름에는 차가 다닐 수 있는 큰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흙이 파헤쳐진 길 옆으로는 어린 나무가 심어져 있고 돌을 쌓아 석축을 만든 흔적도 발견됩니다. 오름 일부를 소유한 토지주가 굴삭기 등 중장비를 들여와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파헤친 겁니다. 이 남성은 성인 남성의 키보다 훨씬 높은 최고 3m 높이의 석축을 쌓아 오름의 원형을 훼손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토지주인 60대 남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본인 소유이며 17,000여 제곱미터 가운데 축구장 면적 절반이 넘는 4,200여 제곱미터를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네에 산책로 해주고 비가 오고 하면 흙이 유실 내려오고 길로 내려가서 그거 방지한다고 이제 정비사업 하면서 했는 거예요. 특히 이 남성은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중에도 70m 길이의 석축을 만들었는데 경찰이 추산한 복구 비용만 1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향후에도 이런 오름이라든지 임야라든지 산지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저희 자치경찰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150여 건. 자치경찰은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한 혐의로 토지주인 60대 남성을 검찰에 넘긴 가운데 서귀포시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이 내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은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혁신이라는 대주제로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4천여 명의 인사가 참가해 세계 지도자 세션을 비롯해 외교와 안보 등 53개의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또 제주도는 지속 가능한 제주, 에너지와 디지털 대전환,
스포츠 외교 등을 주제로 제주의 비전과 정책도 알릴 계획입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스포츠 역배팅 투자 사기 사건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 지역 센터장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최근 2명을 추가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40여 건의 고소와 진정이 들어와 피해 금액은 47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신고 가운데 제주 지역 피해자가 절반가량이며 나머지는 서울과 천안, 대전 등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역배팅 투자 사기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못 맞히면 배당금을 주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지난해 말부터 제주 지역에서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제주에서 북한에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50대 탈북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7년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 레이더 기지를 촬영하고 탈북민 4명의 동향을 파악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보고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출신인 이 남성은 중국과 태국을 거쳐 탈북한 뒤 2012년 제주시에 정착했는데 북한에 남아있던 동생을 통해 간첩 활동을 하도록 회유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의 전신주에서 고압선이 바닥으로 떨어져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변 나무가 불에 탔고 인근 지역 400여 가구가 한때 정전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오후 5시쯤 복구 작업을 마쳤는데 바닷바람이 머금은 소금기 때문에 전선 연결 부위가 부식돼 전선이 끊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2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 4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제주시 용담 3동의 바닷가 갯바위에서 낚시객 2명이 바닷물에 고립됐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10시 20분쯤 구조됐습니다. 낚시객들은 밀물로 불어난 물에 고립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건강 상태에는 문제가 없어 귀가했습니다. 여름철 제주 야간 관광이 내국인은 음식점에, 외국인은 카지노와 숙박업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지난해 여름철 카드 소비와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주 야간 관광을 분석한 결과 전체 관광객의 야간 소비 비중은 38%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업종으로는 내국인은 음식점업 소비가 가장 높았고 외국인은 카지노가 포함된 숙박업의 소비가 집중됐습니다. 저녁과 밤에는 제주시 연동이, 새벽에는 카지노가 있는 제주시 연동과 서귀포시 예래동의 소비가 높았습니다. 제주도 지정 향토 음식점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도 지정 향토 음식점 62곳을 대상으로 영업자 지위 승계와 대표 메뉴 변경, 지정 간판 부착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영업자의 지위 승계나 대표 메뉴 변경 등은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수돗물이 인공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올 들어 2차례에 걸쳐 도내 17개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인공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